말인데 정말 이 도가니탕을 먹으면 무릎 연골에 효과가 있을까요? 저 이거 너무 궁금하거든요, 진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연골의 주 성분 중에 하나가 네. 콘드로이친이잖아요. 네. 당연히 도가니도 소의 무릎이잖아요. 거기에 콘드로이친이 있어요. 그 성분이 들어있는데 소 연골에 100g당 콘드로이친의 함량이 좀 적긴 합니다. 200에서 300mg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100g 먹어봐야 콘드로이친은 0.2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건강에 효과가 뭐 없다. 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아예 섭취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가니탕을 먹으면 갑자기 이 모든 이게 연골에 가서 박히는 거는 아니라는 거고.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하나는 결국에 우리가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 연골을 우리가 소화 과정에서 잘게 쪼개서 분해하고 또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연골들이 또 분자량이 커서 쉽게 흡수가 되질 않아요. 결국 이런 콘드로이친을 섭취하려면 먹는 것 중에서 무게 대비 함량이 높은 걸 먹어주면 그나마 좀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그나마 그래도 이런 우리가 평소에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함유량이 많은 게 이 100g당 콘드로이친 함유량 가장 많은 게 철갑상어의 연골입니다. 얘 좋아 보인다. 왠지 듣기에. 철갑상어 알이 그 비싼 캐비어 아닌가요? 그러네. 그런 얘기 있어요. 철갑상어 이거 먹으면 되게 오래 살고 한간에는 성욕이 강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못 들어보셨어요? 전설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영국왕 에드워드 2세가 철갑상어를 이름은 그냥 로얄 피쉬라고 한 거예요. 로얄 패밀리야, 너네 먹지 마. 로얄 들어간 우리만 사람들만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진짜 귀했네. 잡힌 모든 거를 자신에게 헌납하도록 지시를 한 걸로 봐서 먹는 거 하면 빠지지 않는 동양의 그 중국. 정말 귀한 걸 다 갖다 먹잖아요. 그 중국 황실에서도 이 철갑상어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이 철갑상어를 황어라고 불러서 어류 중엔 최고가 철갑상어다. 이 철갑상어의 수명이 100살에서 150살 정도가 된대요. 오래 산다. 물고기가 무슨 이렇게 오래 살아? 인간이 50에서 60세 정도가 되면 우리 이제 관절염이 생기고 이 포유류 같은 경우도 20년 정도밖에 안 사는데도 관절염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 이게 단순히 연골의 콘드로이친 자체도 중요하지만 콘드로이친의 이 종류도 되게 중요해요. 이제 콘드로이친이 단순히 같은 콘드로이친만 있는 게 아니고 CS4형과 CS6형이 있어요. 중요한 게 이제 6형입니다. 이 6형이 사실 연골의 재생과 탄성에 큰 관여를 하고요. 이 연골 표면에 이제 6형이 많이 있으면서 연골 세포의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건강한 성인의 관절 연골에는 약 90%가 6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관절염이 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 관절염 환자의 연골에는 이제 4형 비율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한다 그래요. 이 소나 포유류의 연골에는 CS4의 비율이 높지만 철갑상어의 연골은 CS6가 많기 때문에 이 건강한 성인의 연골과 가장 흡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콘드로이친이 연골의 구성 성분이기도 한데 실제로 염증 반응을 줄여줘요. 항염증 작용을 해요. 연골 세포가 염증이 생기면 사멸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연골 세포의 사멸을 막아서 연골과 관절을 기본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요한 성분이 이 안에 많이 들어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론을 여러 가지 잡설로 풀어봤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우리 손선아 몸소리텔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40대 중반에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진단을 받았지만 지금 57세인 저는 무릎 통증을 극복하고 당당히 인생 2막을 살아가고 있는 손선아입니다. 대단하세요. 57세. 야, 근데 너무 꼿꼿하게 뭐 걸어오실 때도 그렇고 정말 제가 소개를 드렸지만 정말 그렇게 고생을 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너무 자세도 좋으시고 그렇거든요. 여기 혹시 출산 경험이 있는 분이? 저는 경험하고 싶어도 경험 못해요. 엄마들이 산후 조절을 잘못하면 이렇게 뼈마디가 쿡쿡 쑤신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고통의 버금 같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 통증은 이제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요. 무릎이 찌릿찌릿하게 아파오던 통증이 지속되더니 일주일, 뭐 열흘, 한 달, 석 달 계속 저를 갖다가 괴롭히기 시작했던 거예요. 파스를 붙이면 나아지겠지. 좀 쉬면 나아지겠지. 아니요.
절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이 통증이 날로 심해져서 의자에서 이렇게 딱 앉았다가 일어설 때는 일어나지를 못해요. 계단만 보면 정말 한숨부터 나오는 게 이제 잠을 잘 때면 이제 매일 밤 이제 고통 속에서 좀 많이 힘들었고 울면서 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울면서 깰 정도면 진짜 아플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정말 저럴까? 진짜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아파요.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데 제가 이 통증이 이렇게 밀려오니까 이제 걷는 게 무서워서 항상 집에서 항상 많이 생활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점점 이제 두려워지자 이제 제가 우울증까지 갑자기 같이 찾아오더라고요. 몸이 아플까 정신적인 것까지. 애써 부정하던 마음을 이제 저는 이제 추스리고 일단 그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찾아갔는데 병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예요. 관절염을 진단받은 나이가 고작 40대 중반이었어요. 내 나이야, 그때가. 너무 이르죠. 왜 이렇게 빨리 무릎이 망가졌을까요? 다들 느끼셨을 테지만 제 키가 조금 작은 편이잖아요. 160이 조금 안 돼요, 조금. 저는 늘 그게 콤플렉스였어요. 아이고. 제가 키가 큰 사람들을 참 많이 부러워했었고요. 그리고 늘씬한 다리를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 하이힐을 신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결정타가 있었는데 바로 굉장히 이르게 찾아온 갱년기였습니다. 일찍 오셨구나. 남들보다 좀 이른 나이에 갱년기가 찾아왔고요. 면역력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뭐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고 뭐 무력감도 심해졌고요. 특히 무릎 통증이 갱년기 기점으로 아주 심해졌고 고통을 감당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제발 좀 도와달라 막 애원하듯이 많이 울었어요. 선생님 앞에서도. 아이고. 그래서 제가 받은 첫 치료는 무릎에 이제 차 있는 물을 빼는 것이었어요. 붓기가 표시가 나요. 이렇게 한쪽 발은 편편한데 한쪽에 물 차 있는 무릎은 불룩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되게 아프다던데. 일반 바늘보다는 굉장히 두꺼운 바늘이었어요. 그 두꺼운 바늘을 제 무릎에 찔렸는데 이게 마취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찔러요. 엄청 아프겠다. 아, 나 진짜 퇴행성 관절염 환자구나. 물 빼는 걸 보면서 그렇게 더 절실감 있게 느꼈었고요. 이 물을 뺀다고 해가지고 통증이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저의 다음 선택지는 제가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더라고요. 그게 좀 더 확실하게 움직이기가 쉽고 이게 연골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진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맞기로 했어요. 근데 원래는 그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단위로 이렇게 텀을 두고 이렇게 맞아야 하는데 저는 거의 진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찾아가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틈을 두고 맞자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그거 맞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계속 이제 맞을 때 맞는다고 계속 한 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악화됐을 것 같아. 부작용 있죠.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너무 과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자꾸 감기도 걸리고 몸도 무거워지고 체중도 조금씩 불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맞아. 보니까 살이 찌니까 하체에 무릎에 무리가 가가지고 살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통증도 더 점점점 심해졌고 제가 너무 스테로이드 주사에 남용한 탓에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된 것 같았더라고요. 그래서 주사가 만능이 아니구나. 저는 다시 고통에서 벗어날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찾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의 자세부터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매일 삐딱하게 다리도 꼬고 앉던 습관, 또 무릎을 꿇고 앉던 자세는 있고 바른 자세만을 고수하기로 좀 생각을 많이 바꿨는데요. 궁금하다. 벽에 기대서 차렷 자세로 똑바로 서 있어요. 저거 좋아요. 저거 좋아. 벽에 대고 이거 자체만으로 굉장히 힘들고 운동이 되거든요. 턱은 당기고 시선은 벽면을 향하고요. 편안히 머리를 벽에 붙입니다. 그리고 어깨와 등, 엉덩이, 종아리, 발목까지 벽에 밀착하는데요. 이 자세로 매일 10분 이상 자세를 정렬하고요. 제가 알기로 저 자세는 거북목에도 좋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맞아요. 의자에 앉을 땐 걸터 앉아 다리를 꼬지 않고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은 후 다리를 편안하게 11자로 앉습니다. 저 보니까 겸손하게 바르게 앉아 계세요, 다들. 방금 다리 꼬고 앉아 있었는데 바로 풀어야 되겠어요. 네. 또 무릎 주변을 강화하는 운동도 매일 하는데요. 바른 자세로 앉아 발끝을 몸쪽으로 향하게 한 뒤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했고요. 이것도 아까 교수님께서 잘했어요. 해주셨네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저렇게 끌어올리는 게 다리를 일자로 만들잖아요. 두 번째로는 하프 스쿼트를 했어요. 이때 남들처럼 하겠다고 욕심부려서 많이 앉으면 안 되고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을 만큼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저렇게 절반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그럼요. 있나요? 아주 잘하셨어요. 자세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뭘 먹으면 좋아질지에 대해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무릎 연골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 검색을 해보니까 족발, 꼬리찜, 우족탕 이런 메뉴가 있더라고요. 살찌겠네. 정말 열심히 먹었거든요. 체중이 약간 굴더라고요. 살쪄. 또 살이 찌면 무릎이 더 안 좋아진다고 맞아요. 하고 그래서 살도 안 찌고 간편히 먹을 수 있는 게 없을까 알아보다가 간편히 좋은 성분의 음식을 먹기로 했는데요. 이게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인데요. 와, 저 진짜 간편하겠다. 그렇죠. 건강한 사람의 연골 구성이 비슷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요. 그 결과 지금은 점프하고 쪼그렸다 앉았다 일어나는 이런 행동들을 거뜬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축하드려요. 그래서 아까 운동하는 거 다 보셨잖아요. 거기서 혹시 지적해주고 싶으신 거나 또 칭찬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칭찬을 너무 해드리고 싶고요. 네. 아주 잘하셨어요. 자세가 굉장히 좋아요. 아, 벽에 똑바로 서서 하는 그 자세, 엉덩이까지 딱 붙여서 골반을 정렬 상태를 만들면 오다리, X다리가 이렇게 딱 힘을 줘서 바른 자세로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여성들이 갱년기가 들어가게 되면 더 가속화되고 심해진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원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그 여성 호르몬이 어마어마합니다. 단순히 그냥 여성의 생식 기능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심혈관 건강을 보호해줘도 뇌기능 보호해주죠. 감정 조절에도 도움이 되죠. 피부, 모발 건강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추가로 사실 이 관절에도 큰 영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에스트로겐 자체가 이 뼈 건강에도 큰 역할을 하는 게 이 연골을 보호해주는 이 하나의 호르몬의 일종으로 또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얘가 관절 내 염증을 억제하고 결국 관절염의 염이 염증이잖아요. 근데 이 염증을 억제해주는 역할도 에스트로겐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에스트로겐이 밸런스가 잡힌 채로 분비되면 결과적으로 이 뼈의 밀도를 유지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뭐 폐경 또는 완경 이후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면 이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이게 연쇄적으로 이제 관절의 연골이 약해지고 관절염 위험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제는 또 정확하게 철갑상어의 콘드로이친과 관절염과의 관계, 요거 한번 화끈하게 풀어주시죠. 네,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하자면 사실은 이 연골 속의 콘드로이친의 주요 성분은 CS6형과
사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사형은 어감상, 육형이 좋다. 그렇죠.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이 육현 자체가 인간의 이제 연골, 재생과 탄성의 간이하고 또 표면에 가장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네. 건강한 성인 같은 경우는 육현과 사형의 비율이 이제 5대1 정도가 됩니다. 근데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경우는 이 비율이 이제 3대1 비율까지 돼버려요. 엄청 줄었네요. 네, 엄청 줄었죠. 결과적으로 결국 우리는 육형을 나이를 먹으면서 보충을 해줘야 되고 이 소나 포유류의 연골에는 CS4의 비율이 높지만 철갑상어의 연골은 CS6가 많기 때문에 이 건강한 성인의 연골과 가장 흡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한테 필요한 딱 그 성분이 거기에도 들어있다. 비슷하니까 이 육형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그 힘들어하고 지금 아파하는 관절이 개선되는 데 도움을 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관절염에 걸리면 이 염증 물질,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 그래요. 이런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결국 면역세포들이 과활성화되고 그런 것들이 연골세포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파괴되고 연골에 균열이 생기고 연골 표면이 미끌미끌해야 되는데 울퉁불퉁해지게 돼요. 이것 때문에 결국 더 마찰이 많아지고 이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러한 연골 상태를 가진 쥐에게 이 콘드로이친을 꾸준히 섭취하게 시켰더니 연골 표면이 울퉁불퉁했던 쥐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매끄럽게. 맞아요. 네, 매끄러지고 균일하게 분포되어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무려 5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와. 네, 쥐에게만 효과가 있었냐? 아니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체 시험 적용 결과도 있습니다. 관절 통증이 있는 45세 이상 환자 127명을 대상으로 실제로 3개월간 콘드로이친을 섭취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42일이 지나니까 실제 관절 통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45%,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엄청 유의미한데요, 그렇죠. 진짜? 그렇죠. 우와. 실제로 연구가 있는데 162명의 손 관절염 환자들입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6개월간 콘드로이친을 섭취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유의미한 것이 있을까 봤더니 대조군 대비 통증이 실제로 감소를 했다. 그리고 손 관절의 기능이 개선됐다. 조조광직은 느낌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애기들 이 잼잼 하잖아요. 잼잼 곤지곤지 이런 거.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체크도 한번 해보시고 자세도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하면 진짜 내가 만약에 10만 원 주고 샀다. 그럼 우리는 50만 원의 효과를 누리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절약이 아닐까 싶어요. 네, 사실 같은 좋은 성분이라 해도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나가버리면 그냥 다 똥이 되는 거잖아요. 대변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흡수율이 되게 중요한데 이 흡수율의 관건은 이 분자량이라고 해서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자량이 작을수록, 즉 저분자일수록 흡수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비유를 들자면 이 채 같은 걸 하나 준비하고 거기에 모래, 자갈, 뭐 돌멩이를 섞어 놓은 걸 하면은 모래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에 있는 소장도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대개는 굉장히 작은 분자들만 흡수를 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글리세린 작은 분자로 분해가 돼야만 흡수를 할 수 있거든요. 체에서 이제 모래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런 것뿐만 아니라 특정 몇 가지 저분자들도 선택적으로 이제 흡수를 해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같은 콘드로이친 그리고 같은 CX6형이라 그래도 저분자로 가공을 한 것들이 더 우리가 흡수를 잘할 수 있고 버리는 이제 콘드로이친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저분자 이 콘드로이친이 항산화 능력도 되게 뛰어나다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분자 철갑상어를 같은 콘드로이친을 먹더라도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면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제 콘드로이친을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